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거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법인. 자, 법인은 우리 민법에 보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인격자라는 인격.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인격자.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으로 다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태어나서부터 사망 시까지. 자, 법인은 등기를 했을 때 인격체가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청산 등기죠. 설립 등기 다음에 그 다음에 청산을 거쳤을 때 청산 등기할 때 인격체가 소멸됩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세법에서도 이 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규율하고 있는데 법인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자연인은 자, 소득세, 그 소득세라는 세법 중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 근데 법인세는 사실상 보면 법인 소득세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가 하고 소득세가 틀린 게 아니라 소득세인데 개인은 종합소득세라고 부르고 법인은 그냥 줄여서 법인세라고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해야지만 인격이 부여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보면 제일 먼저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 법인 설립 등기를. 법인 설립. 자, 설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서류들이 목,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죠. 자, 법인을 만들려면 정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 감사, 또 회사의 목적이 뭐냐, 또 상호는 뭘로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주주는 또 누가 될 거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또 상호도 만들 때는 실무에서 보면 처음에 만든다고 한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면 중복된 상호가 나올 경우에는 등기가 안 나요. 그래서 상호를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준비해서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 사업을 넣을 때 내가 도소매업을 하겠다면 도소매업만 따라 넣는 게 아니라 이 정관에다가는 향후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업태나 종목들을 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에 내가 임대업을 추가로 하고 싶다. 법인이 돈 벌어서 이제 임대업을 하고자 했을 때 내가 세무서 가가지고 자, 사업자 등록 중에 임대업을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정관에 이게 없다고 빠꾸를 놉니다. 그러면 다시 정관을 고쳐야 돼. 정관에 목적 사업에 집어넣어야 돼. 이때 또 관련 수수료가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을 이런 비용들을 주려면 애초 당시 만들 때 이런 목적 사업을 수출 이런 것까지 다 넣어줍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다. 아마 이런 건 이제 법무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챙겨줍니다. 자, 이런 사항들을 준비를 해서 본인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실무에서는 이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대행을 해주겠습니다. 법무사에서. 자, 이때 이제 기본적인 건 또 알고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법상 이 자본금을 또 우리 법인은 규제하고 있는데 방법상 최저자본금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다만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있는데 액면 주식은 최소 한 주당 100원 이상은 100원 이상만 한 주당 100원 이상 발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최저자본금은 100원도 될 수 있는 거죠. 무액면 주식일 경우에는 빵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개인 혼자 주주 혼자로다 했을 때 1인 주주를 했을 때 100만 원짜리도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 또 어떤 경우에는 5천만 원 법정 최저 자본금 자기 맘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최저자본금을 5천만 원으로다가 규제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요 규정은 이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인 회사, 1인 회사 설립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1인 회사 설립도.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자, 이건 이제 설립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법무사한테 이런 제반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내는데 이때 이 자본금이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을 하겠다면 이때 돈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을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3일 정도 예치를 시켜놔야 돼요. 별단 예금이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능력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최소한 3일 정도는 돈을 넣어놔야 됩니다. 이게 결론은 자본금이 되는 거죠. 주주들이 모은 돈을 갖다가 주주들이 모아서 투자한 돈이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제 법인체를 운영이 되는데 뭘 얘기해야 되냐면 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이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회사를 보면 회사가 설립이 되면 회사에 자산이 들어오고 대변에 여기 부채가 있고 여기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은 큰 개념이죠. 뭐 자본금. 자본에는 뭐 자본금이 있고요. 요게 이제 출자한 돈이에요. 출자 처음에. 그다음에 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제 돈 벌어서 축적된 잉여금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때 출자한 사람을 우리는 주주라고 부른다. 주주.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법인을 설립할 때 5천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했다면 여기에 주인인 주주가 있어요. 자, 이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자본금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해요. 이렇게 증서로다가. 그러면 이 주식은 액면당 가액이 균등합니다. 액면 가액이 균등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주당 5천 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다면 자, 5천만 원이 되려면 몇 장을 발행을 해야 돼? 주식을 5천만 원 곱하기 5천 원, 한 주당 5천 원짜리면 곱하기 만 주겠죠. 만 주를 발행을 하면 자본금이 이렇게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낼 때 결론은 주식수로다가 가지는 거죠. 자, 이때 주주가 만약에 3인 주주인데 갑과 을과 병이 있다 이거죠. 자, 총 만주 중에 갑이 70%인 7천주를 갖고 을이 1000주, 병이 2000주. 이 합은 항상 몇 주가 돼야 돼요? 만주가 돼야겠죠. 이렇게 만주. 자, 이때 갑, 을, 병을 다 주주라고 부르고요. 주주라고 부르고 이때 주식 비율이 있죠. 만주 중에 7천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분이 70%가 되죠. 자, 여기는 몇 프로? 10%. 여기는 비율로 따지면 20%. 자, 그래서 갑이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의 지분율을 70%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지분율이 70%, 을은 10%, 병은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주가 갖는 성격이 있어요. 이 주주는 회사에 돈을 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에서 쭉 해서 만약에 연 당기순이익이 나왔다. 당기순이익이 자, 이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인은 기본적으로 누구다? 주주가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는 주식회사의 법인의
특징은 주주가 유한 책임을 갖는다는 게 있어요. 유한 책임. 회사가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지는 돈은 요 납입한 돈, 예? 갑은 요 3,500만 원, 을은 1,000만 원, 병은 2,000만 원은 그것만 날리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유한 책임을 지니까.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익이 났을 때는 또 무한대로 다 갖는 거예요. 그죠? 남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우리 법인세법과 관련돼서 이런 세무 처리 기초적인 거 한번 더 알아볼게요. 자, 법인이 아까 자본금을 납입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돈을 예치해야 된다 그랬죠. 보통 예금에 5천만 원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5천만 원. 대변에는 이때 분계가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회사는 이 돈을 가지고서 쓰겠죠. 뭐 보통 예금 뭐 1,000만 원 써가지고 이거를 기계 장치를 쓰고, 그죠? 또 보통 예금 또 뭐 한 2천만 원을 가지고 또 차도 사고, 차량 유지비, 차량도 사고. 자, 어떤 경우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예금을 쓰는데 1,000만 원을 써요.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져가요. 무단으로. 자, 그때는 또 이런 가지급금이라는 계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가지급금. 그죠? 자, 요게 이제 법인세법 하면서 아주 문제 소지가 많은 파트죠. 즉, 어떤 원인 없이 회사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인을 보면 여기 돈 된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주라 그랬죠? 자, 주주들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주와 이 회사에 경영자가 있어요. 경영자는 뭐예요? 주주들이 돈을 대고 회사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경영자가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외국 같아서는 주주와 경영이 많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주주가 이런 경영자들을 채용을 해서 회사 운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잘하면 성과급도 주고 페널티도 줄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주주가 경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느 회사에 1인 주주가 1인 주주이면서 또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1인 주주가 또 겸직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가지급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일단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분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회사에 여기 주주가 있다 그랬죠. 주주가 여기 자본금. 그럼 이 주주들은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죠. 자, 투자해놓고 한 달 있다가 보니까 다른 주주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경영자하고도 대표이사하고도 마음에 안 들고, 나 그래서 이 회사 투자한 거 포기할래라고 할 때 주주가 회사 찾아가 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 돌려줘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돌려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죠. 내가 투자하고서 투자 원금을 임의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내가 투자 원금을 회수하려면 주식을 매매하는 거예요. 주식을 매매.
자, 그래서 타인한테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그죠?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돌려달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 회사가 더 이상 뭐 매매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청산 절차를 거쳤을 때, 그죠? 청산 절차를 거쳤을 때 그때 투자 원금을 하고 투자한 원금 플러스 그때 마지막까지 정산을 해가지고 그때 투자 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산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주식을 매매해서 내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자, 아까 같은 경우에 갑을 한글로 써야겠다. 갑을 병이 있었는데 자, 갑 지분 아까 70%였죠. 이 중에 내가 10%를 을에게 10%를 매도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주식을 양도양수하게 되는 거죠. 주식을 양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은 주식을 양도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서 갑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거기다가 또 증권거래세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여기 청주법인이라고 그러죠. 주식회사. 자, 이때 그러면 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 대한 목록이 있겠죠. 이 회사가 주주가 누군지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주주 명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법인 설립할 때 주주 명부를 제출한다 그랬죠. 법인 설립할 때. 자, 그러면 주주 명부가 애초에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지분이 70, 10, 20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지금 갑과 을이 둘이 주식을 양수를 했죠. 그러면 이 회사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당사자끼리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주식을 양도하면 이걸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그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은 주식 양수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갑이 신고 의무를 하고 또 이 법인은 이 주식이 변동이 됐죠. 그래서 이 주식이 변동된 내역인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법인세 신고 때 제출을 해야 돼요. 이때 이거를 제출 안 하면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가산세를 맞습니다. 가산세. 자, 잠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자, 법인 조정에 가보면 여기 신고 부속에 여기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회사에 주주가 있는데 자, 그래서 최초의 법인의 자본금 여기는 이제 다른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주식 자본금의 변동 또는 주주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 이 주식 변동 사항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도가 있을 때는 자, 요 양도 명세서를 클릭해 가지고 그 내역을 제출해야 된다. 자, 나중에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볼 수가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미리 한번 보면 이 사례는 애초에 1인 주주였었어요. 이렇게 1인 주주. 자, 근데 중간에 18년도에 증자가 일어나서 자본금이 변동이 됐죠. 자, 이 천주가 더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내역을 여기서 지금 보고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 보면 자본금 출자가 변동이 됐죠. 이런 식으로. 여기 내역을 쭉 보니까 처음에 액면가가 한 주당 5,000원이었죠. 5,000원. 주식수를 1,000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이 500이었는데 18년 5월 30일 날 유상 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총 발행 주식은 500만 원이 됐어요. 500만 원. 자, 그래서 500만 원 최초였다가 중간에 500이 더 증자가 되면서 기말에 이렇게 1,000만 원이 된 사례예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요 내역을 보고를 안 해주면 가산세를 맞는다는 거 한번 확인해 봤어요.